기능론과 갈등론은 교육의 문제를 너무 거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교육 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보지 않았어요. 학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사회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큰 그림으로만 보려고 하다 보니 학교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학교 종류만 해도 매우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것인데 학교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학교 바깥이 아닌 학교 안을 들여다보자고 제안했던 학문이 바로 신교육 사회학입니다. 새로운 교육 사회학이라는 뜻이죠. 이제 학교 내부의 교육 과정과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 같은 학교 내부 현상에 집중하자는 것이 신교육 사회학의 핵심입니다. 또 신교육 사회학은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며 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시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교육 사회학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거기도 하나의 소사회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능론, 갈등론으로만 왕따 문제를 설명하겠습니까? 왕따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 문제입니까? 왕따가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이 학생답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학력 손실 문제는 또 어떤가요? 왜 공부를 못했던 애들은 계속 못하죠? 정말 학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왜 우리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나요?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학생의 본분과 역할을 잊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수학 공부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수학 공부가 어려워야 공부 못하는 애들을 입시에 탈락시키기 좋아서 그런 건가요? 혹시 학생들이 수학 교사가 너무 싫었던 건 아닐까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지잖아요. 혹시 이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싫어하는 교사들이 나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면 나의 앞으로의 사회적 성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수업을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하시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당체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럼 이 문제는 교육 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각자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교사는 인간성도 좋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의 과목에 대한 교수를 잘해야겠죠. 또 왜 학교에 일진 애들이 활개치게 놔두는 겁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그런 애들이 활개치고 다니면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 지식 습득과 교양을 쌓아야 할 학생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지식을 습득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학교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학교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개선해내야 합니다. 왜 교과 과정은 국가에서 꽉 쥐고 있으면서 학교 내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우린 왜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신교육 사회학은 위에서 언급한 그런 학교 내부의 문제들에 집중해서 학교의 문제를 설명해 보자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과 관련해서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으로만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 내용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물 교과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아직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공식적인 학습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진화론이 사실로 증명된 이론인가요?
아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화론 반대편에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진화론만 가르치냐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선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누구 마음대로 학교 정규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진화론은 절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가지 이론일 뿐 이걸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 및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에 나서서 저장 목적으로 교과서를 발간하는 것을 말하고요. 초, 중, 고등학교 어느 곳에서나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면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논란거리가 되었을까요?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 있나요? 잘못된 역사 교육은 있을 수 있어도 올바른 역사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학문입니다. 애초에 역사가 주관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10년 전에 역사 교과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어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중립적, 전문적인 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주저할 것이 없다. 바로 이 발언이 역사 교과서에 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역사 교과서에 관한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역사에 올바르고 그르다는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국사 시간에 만적의 난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만적은 고려시대 어떤 귀족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였어요. 그런데 노비 생활이 고되고 힘드니까 동료 노비들을 모아서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운 후에 궁궐까지 쳐들어가 노비라는 신분을 없애버릴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나 만적이 나설 테니 우리 함께 난을 일으켜보자고. 그리고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동료들 중에 배신자가 한 명 있어서 계획이 사전에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이 쿠데타를 계획했던 만적과 100여 명의 노비들은 모두 다리에 큰 돌과 함께 묶여서 강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 교과서의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적의 난이 만약 성공했더라면 과연 그때에도 교과서에 만적의 난이란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만적의 혁명,
만적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었겠죠. 그래서 만적이 우리 함께 난을 일으켜 보자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함께 혁명을 일으켜 보자고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을 일으켜 보자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혁명을 일으켜 보자고 말하겠죠. 만적의 난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사교과서는 이 사건이 올바르지 않았던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려 지배계층의 관념을 은연중에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적이란 사람이 왜 그런 쿠데타를 계획했는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시의 노비들이 귀족들에게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난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만적이 난이 아니라 만적의 실패했던 혁명이라고 했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신교육사회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교육사회학은 기존의 기능론과 갈등론이 학교를 너무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맥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판하며 나온 학문으로서 학교 문제를 실제로 잘 설명하려면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미시적인 학문으로 분류됩니다.